지금부터 김정인 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6차 다음 화요일 월요일 8.15 71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정부 수립 68주년을 갖다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정체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활력 있는 나라로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이 장기적인 이 정체 상태를 보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미래 소위 성장 동력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를 지탱해온 이 제조업 분야가 매우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 취약한 제조업 분야를 어떻게 다시 소생을 시켜가지고서 국제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독일의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제 구조를 가리켜서 아직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19세기 경제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많은 서구의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1세기가 되면은 독일의 경제는 동구에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지나서 벌써 201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제조업의 경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다가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경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경제를 빨리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볼 때는 역시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한 국가만이 제일 먼저 경제 회복을 갖다가 보인 신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새로운 것에만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각 분야를 어떻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데 노력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이 아티피셜 인텔렉tual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게 오래전서부터 알던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달에 알파고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AI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AI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의 AI를 근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의 AI의 준비가 이루어지냐면은 소위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고서 여기에 우리 정부의 지원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이러한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의 예산 배정도 자체도 지속적인 연구에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과거에 추진되어 온 연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곳에 자원이 배분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소위 이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을 갖다가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당정회의를 열어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7, 8, 9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좀 깎아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 제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을 7, 8, 9월에 각 가구별로 한 15%씩 깎아줄게 이렇게 답변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거지 20%씩 깎아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여론이 들끓으니까 조금 깎아주고 뭐 좀 선심 베풀듯이 이렇게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과 그 설계에 대한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노력한 것을 평가하지만 근본적으로 요금제도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20%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던져놨습니다.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를 보면 안 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잠잠해지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이 불균형, 그 다음에 모호한 원가 체계,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누진제도 이것들을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세월호 청문회 관련해서 사학영어관리공단의 장소 임대가 됐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교육부의 압력으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돈을 환불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국가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특조위가 또 법에 명시된 합법적 청문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소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계약을 했는데 상위 감독기관이 교육부의 압력으로 이 장소를 임대를 일방적으로 불허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압력을 넣은 교육부의 관료 임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호텔이나 민간시설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육부의 산하의 공공기관이 이런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교육부가 압력을 넣었다면 저는 이 교육부를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된 아이들, 학생들 아닙니까? 교육부가 왜 이 장소 임대를 불허하도록 압력을 넣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청문회 장소를 목적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한다면 이거 그야말로 국가망신 아니겠습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한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현수막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법안은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바로 어제 대통령께서 하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인 일이죠. 여당,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시원하게 누진세를 개선한다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세월호도 이렇게 복잡한 현안들을 이 빠른 대응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가정용 전기요금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는 이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들이 그 전기요금이 이 누진제에서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